우리는 여태까지 계산을 열심히 해왔어요. 3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이라든지 뭐 2x 2 곱하기 뭐 3 더하기 7이라든지 이러한 계산들을 여러 해왔죠. 이제 지금 이 시점부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.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x가 있는데 거기 그 x가 3이라고 하자. 그러면 x 플러스 4는 뭐냐?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간단한 예제가. 지금 x는 3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x 안에 3이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x 플러스 4를 물었을 때 x 대신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x 대신에 3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. 그럼 답이 뭡니까? 7이죠. 그죠? 그럼 여기서 약간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3 플러스 4를 물어본 거 아니냐. 그러면 그냥 3 플러스 4를 물어보면 되지 굳이 어렵게 x는 3이라고 하고 x 플러스 4를 구하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 숫자를 쓰는 것과 문자를 쓰는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. 왜 문자를 사용하느냐.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6이고 몸무게가 73kg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. 이거는 각각의 숫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이러한 진술은 그냥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없어요.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없어요. 그냥 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봅시다. 키를 x라고 하고 몸무게를 우리가 y라고 하자. 그랬을 때 이 y는 x 마이너스 110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. 지금 이러한 진술은 뭐냐면 등식과 문자로서 그러니까 키와 몸무게를 문자로 대치시켜 가지고 이 등식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내 키가 176이고 몸무게 73kg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정확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, 어떤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 꼭 법칙이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칙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문자와 등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좀 더 순화된 말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,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키가 x고 몸무게가 y일 때 y는 x-110이 아니면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뭐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제 키가 지금 176이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73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? 66이어야 하는데 지금 73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조금 비정상이다. 뭐 정상이려면 몸무게가 좀 더 줄여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는 그냥 어떤 사실, 그냥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문자로 그게 바뀌어지게 되면 좀 더 포괄적으로 변하면서 어떤 법칙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특정한 숫자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. 추상적으로. 그죠? 모든 수들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왜 법칙을 다루냐? 우리가 법칙을 일단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측이 가능해요. 그리고 어떤 판단이 가능하죠.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고. 그래서 우리가 법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유익하죠. 그죠? 뭐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뭐 F는 MA다 뭐 이런 곳이 있다고 해봐요. 이것도 역시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등식으로 연결 지은 거예요. 이 A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,
그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,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, 힘.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, 일단 가속도와 질량이 정해지면, 그것이 정해지면 우리가 힘을 정할 수 있다, 뭐 이런 뜻이에요. 혹은 가속도와 질량이 정해지면 힘은 요렇게 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러한 문자와 등식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것은 곧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좀 더 철학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자 해요. 그 이해를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, 예를 들어서 나는 순대가 먹고 싶다, 뭐 이렇게 제가 말했다고 해요. 이것이 법칙이냐? 아니죠. 그냥 나는 순대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, 순대가 먹고 싶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을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쳐봐요. 생명은 존재하고 싶다, 뭐 이렇게.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죠. 그냥 제가 이 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러니까 이 진술과 이 진술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, 이 생명은이라고 하는 것에는 수많은 개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뭐 개미도 들어갈 수도 있고, 물론 나도 포함이 되죠. 나도 생명이니까. 뭐 어떤 연예인도 포함이 되고, 내 친구도 되고, 쟤도 되고, 얘도 되고, 뭐 전부 다 생명이잖아. 뭐 어떤 강아지도 될 수 있고, 고양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생명은 뭐 존재하고 싶다, 뭐 살고 싶다. 존재하고 싶다가 뭐냐? 살고 싶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죠, 그죠? 뭐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야 되고, 뭐 먹어야 되고, 뭐 입어야 되고, 뭐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, 뭐 이런 특징들이 쫙 있죠. 뭐 심지어 존재하고 싶다가 꼭 살고 싶다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. 그냥 나의 어떤 이 바디가 이 세상에 남겨 있는 것 자체도 어, 의미를 할 수도 있죠. 어, 그래서 지금 나는 순대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는 그냥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, 생명은 존재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이 의미 자체는 뭐가 되냐면 법칙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생명과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, 생명을 존재하고 싶다,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?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, 그것이 불명확할지언정 어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반면에 나는 순대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매우 명확해요. 제가 뭐 하고 싶구나가 정확히 명확하게 드러나지만, 그것이 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진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것이 숫자를 사용하는 것과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. 우리가 어떤 주가가 있다고 쳐봅시다. 어떤 주가, 뭐 삼성전자 주가가 있는데, 그것이 뭐 한 주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. 지금 이 시점에서 500원이다.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. 그럼 그 진술만 딱 들으면, 지금 이 시점, 지금 이 추운 이 겨울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500원이구나. 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그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, 이렇게 딱 그려놓고, 그 전날, 그 전에 삼성 주가를 쭉 그려놓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점이다, 이 점이고 이 점이 500이다, 지금 500원이다,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라고 한다면, 이건 사실 좀 더 많은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어떤 추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여지는 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 하나를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,
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, 그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, 수학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계산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규칙이 뭐냐, 이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수학적으로 보자면 왜 문자를 쓰냐, 사실 수학적으로만 보면 이 함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떤 관계들, 어떤 관계들이나 법칙들을 이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문자를 쓰는 것이 일단 수학적인 이유이지만,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얘기를 한다면, 우리는 이 문자와 어떤 등식을 가지고 어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법칙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. 법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 인식을 확장을 해가지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. 그런 관계가 일단 설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질 수 있다면,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,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겁니다.